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일 3부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 저희가 간추려서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이죠.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 2부에서 아까 그 한국갤럽 지난주 얘기 퍼센테이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얘기가 나와서 조사 개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 소식이 들어왔는데 검찰이 조국 혁신당 이제 전 대표죠. 전 대표에 대한 전 대표가 요구한 형 집행 연기 요청을 허가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16일 날 서울구치소에 수감한다라는 그런 소식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데 그죠? 예. 네. 앞서서도 이 얘기 아마 잠깐 했어요. 네, 예. 했었던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인사 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1부와 2부에서 네. 너무 두 분이 뜨겁게 붙어가지고 뭔가 지금 으실으실하다니까요. 아니 브리핑 하다가 뭐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정신이 없어요. 김영민이에요. 네. 그렇구나. 김영민이에요? 네네. 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소식 전해드리러 왔는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발표가 됐는데 갤럽 여론조사고요. 11%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처음 보는 수치고 집권 이후 최저치인데요. 한국갤럽이 10일부터 12일 조사를 했고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주 때도 최저치였잖아요. 16%. 그렇죠. 개헌 발표 이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3%였는데 이보다 더 하락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부정평가율은 85% 기록하면서 집권 이후의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구체적으로 긍정평가를 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가장 먼저 외교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긍정평가의 이유로 꼽은 사람들도 있고요. 이어서 부정부패 비리 척결,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공정, 정의, 원칙 순으로 긍정평가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 첫 번째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이유는 비상계엄 사태 49%였고요. 이어서 경제, 민생, 물가,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독단적, 일방적, 소통 미흡, 통합 협치 부족, 김건희 여사 문제, 국가 혼란 불안, 야기 등을 부정평가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계엄 사태를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면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75%였고 21%는 탄핵 반대, 4%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좀 지역별로 봤을 때는 광주 전라 지역 탄핵 찬성 의견 88%로 가장 높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서울이 81%, 인천과 경기가 79% 순으로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수 지지층이 많은 대구 경북 지역은 어떨까 살펴보면 여기도 과반 이상인 62%가 탄핵을 찬성한다라고 응답했다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고요. 이 국민의힘 지지층은 탄핵 찬성 의견이 27%에 불과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탄핵 찬성 의견이 무려 97%를 나타냈습니다. 또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다라는 응답은 71%, 내란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의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은 15.8%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서원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개명한 거죠. 이분이 체포됐을 당시가 2016년 11월 첫째 주인데 2016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조사,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 최순실 씨가 체포가 됐어요. 이제 막 문제가 할 때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였고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13%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18% 죄송합니다. 18%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더 떨어질 여지도 있다고. 저는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보다 지금 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사람한테 더 시각적인 충격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한번 봐야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경찰 측에 A4 용지 한 장을 적어서 전달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한 당일인 3일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저녁 7시쯤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 삼청동에 있는 안전가옥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자리에서 조지호 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A4 용지 한 장짜리 문건을 건넨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 조지호 청장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이 종이를 전달받았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고 이 문건에는 국회를 장악하는 계획이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었으며 계엄군이 장악해야 할 기관 10여 곳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안가에서 나온 조 청장과 김 청장이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이거 진짜냐? 대통령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 아니냐? 혹시 을지 연습이나 야외 기동훈련 아니냐? 이렇게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 뭐 이런 거 아직 남아있죠? 네,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진행이 됐고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 역시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예. 국민과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가 바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잖아요. 이 A4 용지가 두 사람 다 받았다고는 진술을 했는데 둘 다 지금 안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찢어버렸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주장을 하는 공간에 돌아와서 아내랑 상의를 한 후에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서 찢었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고요.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에는 버렸다라고 지금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사람 모두 경찰에서는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국민들은 이 추운데도 집회 열기 우리가 조금 있다가 물론 알아보겠습니다만 이 시위 참가자들을 위해서 밥이나 음료를 선결제하는 사례가 많다고 저도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네. 예. 대한민국에 날개 없는 천사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날개 없는 천사? 그건 물론 날개 잃은 천사구나. 예. 죄송합니다. 네네. 지금 시위 참가자들이 한겨울에 추운 날씨에 밖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 이름 없는 시민들이 식당 그리고 카페에 김밥, 커피 같은 식사거리나 따뜻한 음료를 선결제 해두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누군가가 장갑도 한 박스를
가져다 놓았더라고요. 장갑 나눔입니다. 근데 스마트폰 터치가 안 돼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따뜻해요. 뭐 이런 쪽지까지도 적혀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한 미소를 짓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 모든 카페나 모든 식당에 이게 있는 건 아니고 재고도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회 참여자들이 쉽게 이 선결제 나눔을 받을 수 있도록 선결제 나눔 지도까지도 등장했습니다. 이 사이트 이름이 시위도 밥 먹고 라는 사이트거든요. 집회 장소 인근에 있는 선결제 카페, 식당, 편의점 위치가 지도로 표시가 돼 있고요. 선결제 품목, 수량, 주문 가능 여부, 영업 시간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제보를 해서 한 개인이 이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앞서서 지난주 1차 탄핵 표결 진행됐던 날에는 이 시위가 진행됐던 국회의사당 근처에 화장실 정보를 제공하는 여의도 화장실 지도도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한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운집하면서 화장실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사람들이 불편을 겪자 임완수 미국 메헤리 의과대학 교수가 이 지도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커피 1,000잔을 선결제하신 분이네요. 네, 근데 이 커피 1,000잔을 선결제한 분의 배경이 또 굉장히 인상적인데 프랑스에 사는 큐레이터 활동명 그리다 씨가 이 1,000잔을 선결제를 했습니다. 이 그리다 씨의 어머니가 사실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이 됐던 정보병 이었다고 하는데요. 광주에 모인 빨갱이들을 척결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다라고 그리다 씨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6년 전에 그리다 씨가 이제 프랑스로 이민을 갔는데 올해 여름에 한국을 찾았다가 어머니가 이때 처음으로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몇 달 뒤인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몇 달 뒤인 지난 3일에 바로 또 우리나라의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는 걸 보면서 그리다 씨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예전 1980년 광주 그리고 어머니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사나흘 동안 잠을 잘 못 잤다면서 시민들에게 마음을 보태는 것이 어머니의 목까지 치유하는 길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프랑스에서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 가격 정도에 해당하는 300만 원어치의 아메리카노를 국회의사당 인근 카페에 선결제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내일이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 굉장히 많은 또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일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사고, 사고가 없어야겠죠.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안전사고,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예. 많은 단체에서 지금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예. 물론이고요. 이번 집회에 사실 젊은 층, 특히 학생들의 참여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시교육청에서 이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생안전대책반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실, 현장 대응반, 응급처치반 3개 팀으로 구성이 돼서 직원 250여 명이 투입돼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이고요. 네. 또 이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현장에서 의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의사회,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이 탄핵 집회 현장에서 의료 지원단 꾸려서 의료적 도움을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탄핵 약사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도 이번 집회에 참석을 해서 약 대신에 따뜻한 핫팩을 제공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이런 다양한 집회와 관련한 현상들에 대해서도 4부에서 하재근 문화평론가님과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누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럴 네. 예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